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불확실성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죠. 심지어 최근 공개된 월가 전설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국내 증시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이제 코스피 6000 시대까지 몇 걸음 안 남은 상태에서 이 기분 좋은 랠리가 계속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월마트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후 통첩을 날린 가운데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월마트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었죠. EPS와 매출이 괜찮았지만 가이던스 때문에 발목이 붙잡히면서 장중 한때 3%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3대 지수는 아쉽게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씩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 금리도 경제 지표들, 특히 실업 지표와 주택 지표를 소화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매파 발언이 있긴 했지만 국채 금리의 상방 압력을 가하진 않았고요. 10년물은 그대로 4.07%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간밤에 또다시 상승했는데요.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문구가 어제 담겼다라고 전해드렸었죠. 해당 여파가 조금 더 지속된 가운데 현재 98 턱끝까지 올라선 상태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다시 1450원대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장의 메인 이슈들도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이란과 좋은 대화를 진행했다.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에 남겼던 발언이었는데요.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이 10일 안에 최후의 통첩을 날리게 될 거라면서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상 테이블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참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죠. 앞으로 국제유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무역 저차가 또 발표됐었죠. 9,015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1960년 이후 무려 6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 적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특히 12월 무역 적자만 놓고 봤을 때 703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수입 증가 그리고 수출 감소 영향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계속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블루 아울 사태가 간밤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블루 아울 캐피털이라는 사모펀드가 일부 펀드와 관련해서 이 환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사모 대출 시장 쪽의 신용경색 우려도 같이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채권 거물로 불리는 에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탄광소 카나리아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탄광소 카나리아라고 하면은 전조 증상, 조기 경보 체제라고도 알려져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을 알린 베어스턴스 파산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해당 소식의 여파로 이 사모펀드 기업들, 특히 블랙스톤이나 아폴로 같은 기업들은 최대 10%까지 급락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간밤에 국제유가가 뛰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았고 또 피그마가 AI 거품론을 말끔하게 지어내면서 호실적에 7% 급등하게 됐었죠. 더 자세한 이슈들은 김은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유가는 이틀 연속 오름세,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위주로 이슈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유가 때문에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움직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의 개별적인 이슈를 보자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가 약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전력 소비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눌리면서 증시를 가져갑니다. 0.33%대 하락세 보였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키워드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이슈가 나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최대 기술 기업 C가 알파벳과 함께 전자상거래 및 게임 제품용 AI 도구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겠는데요. 하지만 알파벳도 함께 눌린 채 증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는 개인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1%대 하락한 흐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주가는 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매출 기업의 1위를 제쳤다, 1위를 탈환했다라는 이슈로 아마존은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0.21% 하락했지만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 매출 최대 1위에 올랐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을 누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에너지주를 기준으로 왼쪽은 빨간불을 켜낸 채 마무리가 됐고요. 에너지주 전반으로는 초록불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더 이슈 깊게 들어가 보시죠. 앞서 언급됐던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로는 어도비가 있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플랫폼 전반에 AI를 도입함으로써 이번 가이던스가 정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나왔다라는 점이 오늘 간밤 주가 9%대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9%대 강세로 마감하면서 장을 마쳤다라는 점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실적의 주가가 올랐다면 좋을 실적의 주가가 반응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델인데요. 오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역시나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디램의 가격 상승에 대한 좋은 실적을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유효하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우주단에서는 보잉이 연간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 항공의 항공기 90대를 수주해냈다는 빅딜 소식을 알려왔지만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소화하면서 오늘 1%대 약세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가 실망적으로 나오면서 아마존의 전체 매출 1위를 내줬다라는 점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1%대 약세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루아울 환매 사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사모펀드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이 개인 투자자 대상 사모 신용펀드의 환매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앞으로는 대출 자산 14억 달러의 30% 정도를 주주에게 환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사모 신용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간밤 블루아울 캐피털은 10%대 급락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시를 눌렀던 건 미국과 이란 간의 불안이 지속됐기 때문이겠죠.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으로 더 깊게 이 소식 짚어가시죠. 미국과 이란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이틀 연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한마디 언급을 더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열흘 안에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기에 덧붙인 말이 이 열흘이라는 기한을 약간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무언가를 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과 의미 있는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내놓으면서 10일 안에는 군사적인 공격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간밤에 WTI 기준으로는 2%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의 눌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마감할수록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에너지주는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엑슨모빌과 함께 쉐브론, 여타 에너지주들도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됐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을 누른 가운데 투자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가장 유효할까요? 지금부터 고민 바로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마이스비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국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여전히 AI 버블론이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가 지금 팔란티어를 물고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저격성 발언들을 남기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준비된 토픽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토픽입니다. 약해진 금리나 단서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여기에 또 마이클 버리의 팔란티어 저격까지 제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우선 어제 FOMC 의사록도 그렇고 간밤에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그렇고 매파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PB님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일단은 지금 물가는 굉장히 안착돼 있는 2%에 안착돼 있는 분위기고 네. 그리고 사실 고용 시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내려야 될까라는 굉장히 질문이 좀 들 그게 수 연준위원들의 속내인 거죠? 맞습니다.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의사록을 읽어보면 일각에서는 뭐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네.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좀 충격을 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금리나 기조를 사실 버릴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갑자기 같고요. 금리를 올리게 될 그런 가능성은 좀 작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굉장히 그건 작은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고 네. 결국 뭐 연말로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굉장히 높은 금리에 있어서 여전히 높은 금리에 있어서 지금 중립금리 수준에서 이제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어제 뭐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중립에 있어서 약간 매파적인 길을 내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3월 페드워치만 보더라도 사실 거의 뭐 금리 인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렇죠. 이 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케빈 호시가 들어서는 5월 때부터는 좀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또 무역 적자 지표가 발표됐었죠. 무려 6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좀 잘 안 통하고 있는 걸까요?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무역 적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중국에서 이런 관세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협상에 있어서 네. 지금 맺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조차도 거의 뭐 2조 달러 수준이라고는 하고는 네. 있지만 결국 그게 무역 적자를 해결할 만큼의 이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고 또한 이 달러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달러가 약해야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지금 무역 적자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가 바로 이란의 핵 협상 관련 소식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시한을 내세우면서 말 그대로 지금 최후 통첩을 남겼는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좀 잘 끝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작년에 좀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사이도 봤을 거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주말에 이란을 좀 타격했던 이슈들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좀 트라우마가 조금 지금 보이고 있는 느낌이 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일 시한을 줬다라는 거는 결국 지금 2차 핵 협상까지 이루어졌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뚜렷한 어떤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고요. 결국 지금 트럼프는 사실 이란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라. 이 내용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스탠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뉴스타트 조약이 지금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핵 군축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좀 여유 있게 좀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란을 갖지 못한다면 중국조차도 지금 석유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트럼프는 이란을 노리는 것 같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 지속 중이죠. 이제 WTI마저 $70를 넘어설 기세로 지금 계속 올라서고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세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합의를 통해서 더 유가를 낮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이벤트성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속적인 뭐 추세 형식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나눠볼 세 번째 토픽은 바로 팔란티어와 관련된 법의 논란입니다. 지금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계속해서 팔란티어를 저격하고 있는데 적정 주가에 대해서 지금 팔란티어가 134달러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무려 46달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반토막도 아니라 그보다 낮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팔란티어를 물고 늘어서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있는 금융 회사를 정리를 하고 지금은 약간 뭔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사이언 자산운용이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이거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혼자서 뭐 독고다이 느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매도 빅쇼트라는 영화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굉장히 지금 AI에 대한 어떤 의심을 계속적으로
쪽으로 늘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는 이미 풋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당연히 이 팔란티어가 떨어져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물론 이 부풀려진 이익 구조에 대한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GPU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거 장부상 숫자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이런 비판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FD라고 해서 프론트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링이라 해서 그 전방 배치해서 이제 그 AI로 전환을 시켜주는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AI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마진이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렇죠. 라고는 비판을 하는 이 지금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AI의 전반적인 어떤 이해도가 조금 네. 이해도를 갖춰서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이 개입을 해야만 AX가 전환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이런 비판은 조금 이렇게 한기로 흘려들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미즈오가 팔란티어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좀 좋은 이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PB님은 마이클 버리보다는 좀 미즈오 쪽의 의견이 맞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훨씬 저는 완전 미주어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떤 고평가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성장성이 네. 나오고 있어서 뭐 룰오브 40이라는 이 법칙도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이 PR이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 AI 시대에 있어서 AI가 이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게 평가를 하는 게 맞나? 예,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버리의 경고들이 부디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굉장히 핫했던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피그마였는데 서학개미 분들도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실적이 굉장히 괜찮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작년에 그 서클 상장하고 이제 네. 한 9월 달에 아마 피그마 상장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피그마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 피그마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간 실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이 40% 넘게 성장했다라는 거는 사실 최근에 AI 버블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우려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실적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디자인 기업으로서 지금 피그마의 위치는 포지셔닝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고 있었고 거의 뭐 3억 달러 넘는 지금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 매출 유지율이라고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이제 고객들이 유지되는 이 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36%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100%를 넘게 기록했다라는 거는 기존의 피그마를 사용해서 들어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피그마 안에 있는 AI 기능까지도 지금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피그마가 과연 이게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란 이유는 지금 스타트업을 보게 되면 처음에 앱을 만들 때 이 피그마라는 앱을 보통은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젠 앱을 넘어서 지금 AI를 바탕으로 한 지금 뭐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어떤 이 LLM을 바탕으로 한 코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코딩들이 지금 디자인까지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는 기존의 어도비와의 합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 산업이 좀 변화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피그마와 관련해서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부킹홀딩스를 가져와 주셨는데 이 기업도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하면서 좀 파격적인 소식을 내놔서 큰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부킹홀딩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여행 예약하기 전에 네. 많이 들어가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실적도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여행에 대해서 지금 미국 소비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자형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네. 이제 증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달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여행을 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이렇게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는 돈을 워낙 잘 벌다 보니까 지금 주가 같은 네. 경우도 거의 4,000달러 넘게 지금 위치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액면 분할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대 1 주식 액면 분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배당금 인상까지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비싼 주가 때문에 좀
진입하기 어려웠던 접근하기 어려웠던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부과가 됐고요. 그리고 주식 분할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 분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뭐 이 시가총액이 뭐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접근이 쉬워진다라는 핵심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이제 26년 성장을 위해 지금 7억 달러 규모의 좀 재규모 투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서비스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최근에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결제하는 부분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부킹홀딩스를 좀 토픽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주로는 피그마 그리고 부킹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두 기업들 조금 더 챙겨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자, 지금까지 도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